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안우석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EEG Microstates and FNIRS Matrix Reveal the Spatiotemporal Joint Neural Processing Features of Human Emotions로 해당 논문은 EEG의 마이크로스테이츠와 FNIRS 사이의 시공간적 분석을 통해 감정 처리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논문으로 EEG와 FNIRS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어보고자 공부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Affective Computing이라는 저널에 기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9.8이고 컴퓨터 사이언스, 사이버네틱스, 컴퓨터 사이언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부문에서 Q1에 랭크된 논문입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감정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감정 상태 인식에 특화된 BCI인 ABCI를 통해 다양한 질환들의 바이오마커를 찾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선 시공간적 분석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EEG와 fMRI를 통해 시공간적 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나 환경적인 제약이 많고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EEG와 FNIRS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많은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EEG의 마이크로스테이트 분석을 통해 뇌 신호가 짧은 시간 동안 안정적인 상태로 빠르게 전환되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스테이트 C는 주로 어라우절, D는 웨일런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EEG의 공간적 해상도의 한계로 인해 기저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FNIRS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고 이때 DLPFC라 불리는 도르설레터럴 프리프론탈 콜텍스, 즉 배 외측 전 전두피 질이 어라우절과 베일런스에 대한 주요 중추이지만 이에 대해선 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인트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해당 연구의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본 연구는 감정 영상을 보여주며 EEG와 FNIRS를 동시에 측정하였고 EEG의 마이크로스테이트 분석을 통해 시간적인 분석을 진행하였고 또한 FNIRS의 옥시헤모글로빈 농도를 분석하여 공간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두 특징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시공간적 분석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30명의 건강한 중국인으로 15명의 남성과 15명의 여성 피험자가 참여하였고 모두 오른손잡이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실험 패러다임은 총 70분으로 10분의 휴식 상태를 취하고 이후 2개의 태스크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의 태스크 세션에는 12개의 트라이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시작하면 2초 동안 집중을 하고 감정 영상을 시청한 뒤 다시 15초 동안 집중을 하는 트라이얼을 12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2개의 세션 사이에는 1에서 한 2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정 영상의 경우 6개의 행복한 영상, 6개의 우울한 영상, 그리고 12개의 중립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영상들은 시드4라는 데이터셋에서 선별한 영상 데이터들로 해당 데이터들은 샘이라는 자가평가 마네킹에 의해 1에서 5점 사이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1점은 슬픈 감정을, 그리고 5점은 행복한 감정이라고 평가된 것이고 중립 영상들의 경우 3점으로 평가된 영상들 중 발췌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EEG 데이터 취득 및 전처리 과정입니다. 총 64개의 EEG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이때 특이한 점으로는 레퍼런스 전극을 두정엽 영역에 위치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그라운드 전극은 다수의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이마에 위치시켰고 이때 샘플링 레이트는 1000Hz였습니다. 0.5에서 60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였고 50Hz의 노치 필터를 적용한 다음 BSS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눈 움직임 아티팩트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CAR을 활용하였고 최종적으로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추출하기 위해 2초씩 에포킹하여 모든 에폭에 대해 어느 시점이든 플러스 마이너스 80 마이크로볼트 이상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는
해당 에폭을 제거하였습니다. 이후 이 에폭들은 전처리할 때만 활용하였고 추후 마이크로스테이트를 추출하는 데에는 에폭 구분 없이 전체 시계열 데이터를 통으로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Fnurse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15개의 디텍터와 16개의 에미터를 활용하여 전두엽과 측두엽의 채널이 형성되게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이 7개의 영역의 채널이 형성되게 하였으며 이때 영역은 다음과 같이 DLPFC, IFG, FreeCG, TPJ, STG, MTG, 그리고 POCG 이렇게 영역이 불린다고 합니다. 0.1에서 2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였고 0.9에서 0.11Hz의 노치 필터링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는 깊은 숨, 심전도, 호흡, 그리고 메이어 파워와 같은 방해 요소를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호머2라는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웨이블렛 기반의 움직임 관련 아티팩트 제거 방식을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방식입니다. 우선 EEG 마이크로스테이트 추출 방식입니다. 다들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마이크로스테이트는 간략하게 60에서 120ms 동안 유지되는 토포맵에서의 순간적인 안정적인 공간 패턴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로 한 4개 정도를 추출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대규모 네트워크 상태를 대표하는 일종의 어떤 사진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추출 방식은 다음에 4가지 과정을 거쳐 추출이 되는데요. 우선 전처리가 완료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우측에 보이시는 이러한 이수식을 통해서 특정 시간 t 동안의 글로벌 필드 포텐셜 GFP를 구하여 가장 값이 높은 피크 포인트를 찾아냅니다. 이후 이런 식으로 각 시간 t들에 대해 토포맵을 작성을 하고 이 토포맵들을 K-means를 활용하여 클러스터링 합니다. 이때 K는 본문에서는 4로 설정하였고 일반적으로는 엘보 메소드 등을 활용하여서 4에서 5 정도로 주로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각 데이터들을 역으로 이렇게 피팅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마이크로스테이트 4가지를 추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인트로에서 C와 D가 각각 어라우절 및 베일런스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는 자극 제시 이후 구간에 나타나는 마이크로스테이트를 단순히 C랑 D로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이렇게 보이시는 ABCD 패턴은 단순하게 이름을 붙인 것이고 이게 특별한 순서가 정해져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Fnurse 분석입니다. 우선 다수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게 옥시헤모글로빈만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베이스라인으로 활용된 레스팅 스테이트는 자극 제시 30초 이후부터 끝까지를 활용하였고 그리고 태스크와 관련한 옥시헤모글로빈의 경우 선행 연구처럼 비디오 종료 후 40초 동안의 옥시헤모글로빈을 추출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도 진행하였는데요.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유의한 커넥티비티를 정량화하여 찾았고 추가적으로 감정 조건과 관련하여서도 커넥티비티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EEG와 Fnurse의 상관관계 분석의 경우 감정 자극, 즉 어라우절과 베일런스에 따른 시공간 신경 반응이 일관적으로 나타나는지 상관 분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노드 레벨에서 옥시헤모글로빈과 마이크로스테이트의 발생 변화량 사이의 일관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DLPFC 영역과 마이크로스테이트 D 그리고 여기 IFG 그리고 TPJ라는 영역과 마이크로스테이트 C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레벨에서는 Fnurse에서의 펑셔널 커넥티비티 변화와
EEG에서의 마이크로스테이트 전이 확률, 즉 예를 들면 C에서 D로 바뀌는 빈도나 A에서 C로 바뀌는 빈도 등을 정교하여 확률로 나타내고 이 변화를 대응시켜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각각의 그림에서 여기 A는 발생 빈도, B는 지속시간, C는 점유율, 그리고 D는 전이 확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하이 어라우절과 로우 어라우절, 그리고 하이 베일런스와 로우 베일런스를 비교하여 이렇게 각각의 그림들로 나타내었습니다. 우선 어라우절의 경우 높은 어라우절에서 마이크로스테이트 C와 D의 이 출현 빈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의 점유율 또한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전이 확률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전이 확률 역시 C와 D 상태 간의 전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에 맞춰 A와 B의 출현 및 점유 빈도는 이렇게 감소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높은 어라우절일수록 선행 연구와 일치하게 C 및 D, 마이크로스테이트 C, D 패턴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일런스의 경우 하이 베일런스의 경우에서는 이 지속시간에서 조금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발생 빈도나 여기 점유율 같은 경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며 전이 확률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F널스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앞선 결과처럼 하이 어라우절과 로우 어라우절, 그리고 하이 베일런스와 로우 베일런스 사이의 결과로 여기서 A는 각각 옥시 헤모글로빈 농도 변화가 높은 영역을 노드 레벨에서 표시한 것이고, B는 네트워크 레벨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채널들을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한 결과들이라고 합니다. 우선 어라우절의 경우 DLP-FC, IFG, TPJ 영역이 함께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각 영역에 해당하는 채널들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해본 결과 활성화되는 것이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베일런스의 경우 여기 보이시는 DLP-FC 영역에서만 선택적으로 옥시 헤모글로빈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외의 영역들에서는 거의 이런 식으로 0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레벨 분석 역시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DLP-FC 영역에서만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F널스의 DLP-FC 영역에서의 커넥티비티 분석 결과로 앞선 결과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펑셔널 커넥티비티 분석 또한 DLP-FC 영역에서 진행하였고, 해당 영역에서의 커넥티비티 강도는 하이 어라우절에서가 로우 어라우절보다 훨씬 더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의 마지막은 EEG와 F널스의 시공간적 결합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우선 결과는 앞선 다른 결과들을 기반으로 DLP-FC의 옥시 헤모글로빈 변화와 EEG 마이크로스테이트 D 사이의 상관관계만을 확인하여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EEG의 마이크로스테이트 C에 대한 분석이나 어떤 베일런스 결과 같은 경우는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라우절에서 DLP-FC 옥시 헤모글로빈 변화와 마이크로스테이트 D의 이 발생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어라우절 상황에서 DLP-FC 영역이 활성화될수록 마이크로스테이트 D가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자는 EEG와 F널스를 통합하여 어라우절과 베일런스에서의 시공간적 반응 패턴을 분석할 수 있었고, 주요 결과로는 이 다음의 내용들을 꼽았습니다.
우선 하이 어라우절에 대해 벤트럴과 도르살, 즉 배측 DLPFC가 위치한 부근에서 해당 영역에서는 마이크로스테이트 C와 D가 크게 활성화되고 둘 사이의 전환 또한 늘어나며 시각과 청각이 관련이 있는 마이크로스테이트 A와 B가 감소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하이베일런스와 관련이 있는 네트워크가 안정되었으며 이는 마이크로스테이트 B, C, D의 지속시간이 길어지고 A의 출현 빈도가 감소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에프너스의 베일런스 상황에서의 옥시헤모글로빈 결과를 통해 DLPFC를 부정적인 감정인 로우 베일런스에서의 핵심 피질 결절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는 EEG, 에프너스 결합 결과를 통해 하이 어라우절에서 DLPFC의 옥시헤모글로빈 농도 변화와 마이크로스테이트 D의 변화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끝으로 저자들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장시간 동안 자극을 주어 행동 평가를 하지 못한 것을 꼽았고요. 또한 EEG의 마이크로스테이트 변화를 직접적으로 연결해보지 못한 것과 EEG 및 에프너스 간 결합 메커니즘을 정량적으로 모델링하지 못하여 단순히 상관관계 분석 정도로만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상관관계의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을 꼽았습니다. 해당 논문을 통해 최근 정신질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EEG에서의 마이크로스테이트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고 이 내용과 NIRS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해당 논문의 경우 조금 어라우절에 치중된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껴졌고 추가적으로 어떤 중립 영상에 대한 결과도 같이 보여줬으면 조금 더 비교가 한눈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이러한 점이 없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